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A매치 휴식기를 보낸 K리그1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 사이 K리그 겨울 이적 시장도 마감이 됐고요. 막판 전북을 중심으로 대여급을 영입하는 등 스쿼드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휴식기를 통해서 각 팀들이 전술을 가다듬는데 많은 공을 들였거든요. 이 같은 여파가 7라운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7라운드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2일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와 대구전입니다. 네, 두 팀의 최근 맞대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이었죠. 대팍에서 제주가 5대0 큰 점수차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제주가 2년 넘게 8경기에서 대구를 상대로 승리하지 못했었는데 이 징크스를 극복을 했습니다. 그 여파가 올 시즌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흐름도 제주가 좋습니다. 네, 개막전 패배 이후 5연속 무패, 최근엔 2연승 중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단 1실점. 미드필더 김봉수를 3백에 배치하는 변칙 기용이 효과를 거두면서 단단한 수비를 뽐내고 있습니다. 자, 김봉수는 진짜 복덩이에요, 그죠? 네, 작년부터 잘 풀리고 있는데 기록을 보면 재밌는 게 점유율과 득점의 상관관계입니다. 제주는 미들에 좋은 선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 먹고 볼 점유하겠다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팀으로 보이는데 초반 4경기에선 모두 상대보다 점유율이 높았는데 그 4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오, 재밌네요. 그런데 최근 2경기 전북, 서울 상대로 각각 35.8%와 31.9% 낮은 점유율. 그러니까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준 상태로 치른 경기에서 연속해서 2골씩 넣으면서 연승을 따냈습니다. 작년 대구 같은 생각이 좀 나네요. 네, 딱 맞습니다. 상대팀인 대구가 잘하던 플레이인데 웅크렸다가 확 펼치는 그런 스타일로 재미를 봤습니다. 주민규가 내려서서 라인 브레이킹을 시도하는 제루소와 조나탄 링을 향한 공간 패스. 이걸로 기회를 노린 이런 식의 플레이가 주요했다는 그런 말이 되고요. 대구가 올 시즌 상대팀보다 점유율이 높았던 경기가 한 경기에 불과한 전형적인 선수비 후역습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을 소유하는 전북 서울전과는 양상이 조금 다를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해리민규 해리케인에 따와서 해리민규의 가능성을 일단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이 루트를 알아도 못 막는 이 루트를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자연스럽게 주민규를 키플레이어로 뽑아야 할 것 같고 대구에서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세징야를 뽑고 싶습니다. 제주는 윤빛가람의 활용 방안도 좀 주목할 지점인데 선수는 변화를 원했지만 결국 남았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 막판 가장 화두가 될 수 있는 딜이었는데 결국 잔류를 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창민, 최용준 듀오가 건재한 상황에서 남길 감독이 윤빛가람을 어디에 위치시킬지 혹은 활용은 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이야기 해보면 대구는 승패 퐁당퐁당 행보 중인데요. 골도 많고 실점도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수원FC전 3대4 스코어에 대구의 현 상태가 잘 나타납니다. 최근 2경기 연속 3득점을 하면서 화끈한 공격이 좀 살아난 모습인데 변수가 생겼죠. 바로 에드가 선수의 공백입니다. 그렇죠.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구단과 계약을 해지하고 브라질로 돌아갔습니다. 눈물의 귀환이었죠. 대구가 선수 추가 등록 마감 직전에 부랴부랴 서치해서 찾은 게 제카라는 공격수인데요. 190대 장신의 힘과 제공권 장악 능력을 겸비한 누가 봐도 에드가의 대체자입니다. 급한 게 영입한 것 치고는 굉장히 핫한 선수, 좋은 선수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브라질 일부 팀에서도 관심을 보였던 선수인데 올해 임대로 활약하게 되고요. 문제는 당장 활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류 작업 마치고 4월 초에나 입국할 예정이고 수비 쪽에서는 홍정훈과 홍철, 홍홍 듀오가 부상에서 회복해서 복귀각을 재고 있는데 지금 이번 주부터 빡빡한 연전이 이어지고 4월에는 ACL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마 감독은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또는 제주 승 각오로 보이는데 무승부하겠습니다. 전술적 상성을 고려했습니다. 저는 제주 승리하겠습니다. 제주의 기세를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인천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울산전입니다. 1, 2위 팀의 맞대결입니다. 인천이 4승 1무 1패 승점 13점으로 2위고요. 울산이 5승 1무 승점 16점으로 1위입니다. 인천의 상승세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4번의 1대0 승리가 말해주듯 탄탄한 수비와 끈끈한 조직력을 앞세워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인천 휴식기 큰 변화가 없어요. 이주영이 부상해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 100%가 아닌 만큼 출전이 어려울 전망이고요. 김광석과 오재석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는 내부 이야기입니다. 주포 무고사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A매치 기간 동안에 몬테네그로 대표팀 차출 요청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무고사가 지금 폼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중하게 고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고사가 고사했다. 그렇죠. 이상한 드립이네요. 갔다 오면 아무래도 뭐 코로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걸리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인천은 코로나 이슈 없이 핵심 자원들이 모두 출격할 전망이고요.
울산은 더욱 좋습니다. 코로나 이슈 속 연기된 동해안 더비에서 의외의 승리를 챙기면서 독주 체제를 갖추게 됐는데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포함해서 6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동해안 더비에서 3백, 그러니까 윤일록 윙백 이런 생소한 카드를 대거 내세우고도 지금 베스트 전력으로 나선 포항을 잡은 거거든요. 확실히 자신감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울산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서 본 전력을 다시 한번 펼칠 수 있는 만큼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중원의 핵인 원두재가 대표팀에서 다쳤고요. 대표팀에서 다녀온 조현우, 김영권, 김태환의 컨디션 문제가 있겠지만 이미 대체자가 충분하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양 팀의 상성을 보면 울산이 인천에 무척 강했습니다. 최근 8경기에서 6승 2무거든요. 그래도 그 8경기 동안 인천이 홈에서는 2무를 챙겼다는 점, 이번 경기 인천 홈에서 열리기 때문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인천이 올 시즌 단 2골만을 내주면서 최소 실점 1위, 울산이 올 시즌 9골을 넣으면서 최다 득점 1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창과 방패의 대결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천에서는 수비의 핵 김동민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명주와 여름에 지금 눈길이 쏠리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인천 상승세의 주역 중 하나 누구냐? 김동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인천이 공격이 아주 강한 팀을 상대로 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동민이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울산은 물오른 레오나르도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울산이 올겨울 스트라이커 연계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는데 레오나르도가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울산의 스트라이커 고민 해결해주고 있거든요. 5경기 연속골을 기록할 수 있을지 주목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울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의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인천이 홈에서 2무 챙겼다. 여기를 보고 찍었습니다. 무승부 가겠습니다. 오. 자, 세 번째 경기 2일 오후 4시 30분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김천과 수원의 경기입니다. 승점 3점이 필요한 두 팀이 맞붙습니다. 인천은 개막 후 좋은 페이스를 유지했지만 최근 4경기에서 1승 1무 2패 살짝 페이스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수원은 최근 4경기에서 패, 무무무, 3연무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직 시즌 극초반이긴 하지만 김천과 수원은 각각 6위와 9위라는 순위에 당연히 만족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요. 네, 그래서 서로를 좀 잡아먹으려고 안달이 났을 것 같은데 양팀 감독은 2주간의 긴 A매치 휴식기 동안 6라운드를 돌아보면서 보완책을 마련했을 것 같거든요. 머릿속에 잠시 들여다보면 각 팀의 문제점을 이렇게 진단했을 것 같습니다. 김천과 수원은 똑같이 6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천 기록을 보면 홀스 라운드에서는 무득점, 짝수 라운드에서는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정 경기가 더 많았던 탓도 있지만 일정한 수준의 공격력을 꾸준히 펼치지 못한다는 말도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 이유를 살폈더니 조규성의 높은 의존도로 연결이 됩니다. 조규성이 4골로 리그 득점 선두 달리는데 짝수 라운드에만 골을 넣었습니다. 오. 즉 조규성이 침묵한 경기에선 팀도 침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기록을 보면 김천이 유효 슈팅 25개로 공동 2위, 공격 지역 패스 성공률이 84.2%로 2위. 상대 진영에서 뭔가 만들어서 골문을 위협하는 건 일품인데 이걸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선수가 지금까지는 조규성밖에 없었다. 네, 6골 중 4골이 조규성이 넣었고 나머지 2골을 각각 서진수와 정현철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죠. 조규성 선수가 대표팀에 갔다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가격리 끝나는 시점이 경기 하루 전인 4월 1일입니다. 네, 선수 성격상 경기 뛰기를 좀 바라겠지만 부상과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요. 또 부대는 더 신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전을 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꾸준히 출전 시간 늘려가는 김지현 카드가 좀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김태환 감독 역시도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번 주 훈련을 지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역시 변수라면 변수입니다. 수원을 보면 슈팅수 50개, 아래에서 두 번째고요. 공격 지역 패스 성공률 72%, 최하위입니다. 공격 지역 전진 패스 성공률은 유일한 50%대거든요. 김천과 다릅니다. 시도도 많지 않고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 그로닝, 김건희, 오영규와 같은 수준급 공격 자원들이 고립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원인이었구나. 네, 네. 그러니까 세트피스에 의한 득점이 많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인플레이 득점이 수반돼야 어떤 팀이 힘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고 무엇보다 수원은 최근 4경기에서 모두 선제골을 내주며 경기를 어렵게 풀고 왔습니다. 네. 네, 박건하 감독과 수원 팬들은 모두 전반전 선제골이 이번만큼은 나오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네, 부상자를 살피면 김천은 조규성과 같은 이유로 수비수 연재훈 출전이 불투명하고
정승현은 돌아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대표팀에 차출된 박지수가 다소 피곤한 상태일 것 같은데 그래도 출전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수원은 최성근이 시즌 아웃에 준하는 부상을 당했고 정승원이 아직 정상 훈련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중원에 여전히 그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수비수 이한도와 장호익은 출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키플레이어는 아무래도 득점이 나와야 되니까 김천에서 김지현 하겠습니다. 이영재, 고승범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는 최강이에요. 네, 이때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선수 바로 김지현입니다. 지난 시즌 개막 이후 지금까지 리그에서 21경기를 뛰어서 단 한 골 넣으면서 지금 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떨쳐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수원에서는 뭐 김건희, 오영규도 있지만 그로닝을 한번 뽑고 싶습니다. 네, 김천이 최근 2경기에서 2골을 모두 외국인 선수에게 내줬거든요. 이런 단순한 기록으로 그로닝을 한번 찍었습니다. 이 경기는 스카이 스포츠에서 생중계됩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수원이 또 선제 실점하고 꾸역꾸역 따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승부 하겠습니다. 저는 김천 하겠습니다. 김천. 김천이 홈에서는 강한 모습 보였거든요. 네. 이게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2일 오후 7시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전북전입니다. 강원은 지난 라운드에서 수원과 2대2로 비겼습니다. 아킬레스건을 다쳐서 사실상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은 디노의 부상 공백이 우려됐지만 측면을 활용한 역습 축구로 2골을 만들어냈거든요. 강원은 좌우윙백 정승용, 강지훈, 여기에 또 최근 떠오르는 신예죠. 양현준을 축으로 한 측면 공격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양현준 수원전에서 1동을 포함해서 사실상 2골 모두 만들어낼 정도로 좋은 모습 보였고요. 네. 여기 핵심 공격수죠. 김대현까지 돌아오는 만큼 측면은 한층 더 힘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수비에서는 유상훈 골키퍼와 임창호도 이번 경기 복귀할 전망이고요. 강원 현재 기존의 장기 부상자죠. 고무열과 한국영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부상자가 없는 상황이라 베스트 전력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은 김천과 1대1로 비기면서 3연패 그리고 3경기 연속 무득점에서 탈출했는데요. 사실 뭐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안 좋은 흐름을 바꿨다는 점에서 전북 입장에서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될 것 같고요. 막혔던 골혈이 터지는 순간 이제 한번 터지면 막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전북은 스쿼드에 호재가 많습니다. 일단 새롭게 영입된 오른쪽 풀백이죠. 김문환이 좋은 컨디션으로 팀 훈련에 임하고 있다고 하고요. 입구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했던 바로우도 경기 출전할 수 있는 몸 상태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대표팀에서 하차했던 김진규, 백승호도 안정적으로 회복한 뒤 훈련에 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악재도 있습니다. 쿠니모토가 갈비뼈 부상으로 뛰지 못합니다. 쿠니모토가 개막 후 경기력이 좀 안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갈비뼈 이상이 있었대요. 몰랐던구나.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예, 회복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용 선수 훈련에 복귀하기는 했지만 정상 훈련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교원 선수 여전히 회복 중이고 송민규, 송범근은 대표팀에 다녀왔기 때문에 컨디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수 선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경기는 강원이 맞고 전북이 뚫는 양상으로 진행될 전망인데 선수비 후역습 컨셉이잖아요. 강원이 수비벽을 더욱 두텁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강원이 최근 2경기에서 연속 2골을 내주고 있거든요. 수비가 좀 흔들리는 모습인데 특히 세트피스 수비가 아쉽습니다. 최근 4골 중 3골을 코너킥 상황에서 허용을 했어요. 강원은 휴식기 동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은 지난 김천전에서 처음으로 가동됐던 김진규, 백승호 라인이 어떤 플레이메이킹을 보여줄지 그리고 새롭게 가세한 김문환이 적극적인 오버래핑이 얼마나 잘 구현될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초반 부진을 깨기 위해서 승부수를 띄운 거잖아요. 김상식 감독 이번 휴식기 동안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 잘 될지 역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팀이 최근 의외로 팽팽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팽팽했는데 병수볼이 전북에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하지만 최근 3경기 흐름은 다시 좀 전북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강원이 일단 수비에 치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역습 속도가 괜찮거든요. 아마 지난 전북 포항전에서 포항 정재희의 득점 장면이 아마 최용수 감독 머릿속에 있을 것 같은데 이 선봉장 김대현이 될 전망입니다. 디노가 빠진 지금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역시 김대현 쪽에 기대를 걸어야 되거든요. 김대현 지난해 3월 9일 전북을 상대로 골맛을 본 적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김대현 선수 역할 중요할 것 같고요. 전북은 지난 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신고한 구스타보 주목하고 싶습니다. 구스타보가 몰아치기에 굉장히 능한 스타일이거든요. 지난해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성남전에서 포트트릭 네. 한 이후로 15경기에서 17골을 몰아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팀도 반등을 했었죠. 맞아요. 네. 강원이 다소 취약한 게 높이라는 측면을 보면은 구스타보가 굉장히 헤더가 좋잖아요. 그 역할이 중요한데 구스타보 역시 지난해 3월 맞대결에서 극장골을 기록한 기억이 있거든요. 강원을 상대로 득점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 역시 스카이 스포츠에서 생중계됩니다. 예측해 주시죠.
전북 하겠습니다. 전 전북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점에서 전북 승리 예상됩니다. 저는 무승부 하겠는데요. 윤스가 꾸린 3백 전북이 뚫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3일 경기로 갑니다. 오후 2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FC와 성남 경기입니다. 수원FC 흐름 탔죠. 최근 2연승. 수비 축구로 첫 승을 신고한 데 이어서 지난 라운드 대구전에서는 화끈한 공격 축구를 펼치면서 시즌 2승째를 신고했는데요. 이제 슬슬 본궤도에 오른 수원FC를 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선수단 상황을 보면 호재와 악재가 혼재해 있는데요. 일단 호재라고 한다면 공격수들이 돌아왔습니다. 김현과 양동현이 부상에서 돌아와서 주중 연습 경기를 정상적으로 소화를 했고요. 이번 경기 출전을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 시즌 아직도 한 경기 뛰지 못한 선수였죠. 주전 오른쪽 풀백 정동호도 정상 컨디션을 회복해서 연습 경기 풀타임을 소화했다고 해요. 참고로 라스도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몸 만들기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주전 윙백이죠. 왼쪽 윙백 박민기 선수가 대표팀 차출해서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려울 것 같고요. 핀란드 대표팀에 차출됐던 니실라가 31일에서야 입국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가 격리가 없기는 하지만 시차 등을 감안하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밖에 선수단의 코로나 이슈가 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성남 최악의 상황입니다. 아직 승리를 신고하지 못하면서 최하위로 추락을 했는데요. 서울 수원을 상대로 2경기 연속 무승부를 챙기면서 살아나는 듯 했는데 다시 연패에 빠졌습니다. 내용을 봐도 지금 최소 득점 1위, 최다 실점 1위,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전술적으로도 좀 잘하던 빌드업 대신에 롱볼이 좀 너무 많다는 평가가 많은데 김남일 감독이 부임하고 지금 최악의 성적인데 휴식기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단 들여다보면 김현태 선수 지난 경기 퇴장으로 뛸 수 없고요. 마상훈, 김민혁, 곽광선, 권순영 등이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팔라시오스가 이종호가 휴식기 동안에 팀 전술에 적응을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걸 것 같아요.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 수원FC가 2승 1패로 앞섰습니다. 수원FC가 7골을 3경기씩 넣을 정도로 성남 수비를 잘 공략했는데 수원FC 이승우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지난 대구전에서 마수거리 골 넣었잖아요. 득점도 득점이지만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맞아요. 이승우 같은 유형이 한번 흐름을 타면 무섭잖아요. 이번 경기는 기대를 걸어볼 만하고요. 성남에서는 뮬리치 올 시즌 다소 고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남 역시 뮬리치가 터져야 하는데 뮬리치가 지난 시즌 수원FC와 3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득점을 했습니다. 3경기에서 총 4골을 넣을 정도로 강했는데 이번 경기에서 지난해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어 할 겁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수원FC 하겠습니다. 수원FC의 흐름에 기대를 걸겠습니다. 저는 성남 승 가겠는데 요새 개인적으로 니실라에 좀 뿅 갔습니다. 외국인 선수 좋아해. 네, 근데 니실라가 정말 제가 좋아하는 플레이, 라키티치 같이 플레이 하더라고요. 니실라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면 성남승도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3일 오후 4시 30분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서울전입니다. 5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포항 홈 경기니까 홈구장 스틸리아드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항이 전광판 설치권으로 그렇죠. 개막 후 6경기 연속 원정 경기만 다녔거든요. 제주에 베이스 캠프 차리고 원정을 오가는 힘든 원정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원정 6경기에서 승점 10점 4위 나쁘진 않긴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포항이 지난해 홈보다 원정 성적이 좋은 세 팀 중 한 팀, 다른 한 팀 중에 서울도 있긴 합니다. 네. 이번 뒤늦은 홈 개막전에선 홈에서 약하지 않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고 포항이 서울 상대로 홈에서 최근 서울의 3연패 중이거든요. 징크스까지 깨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완전체에 가까워진 서울인데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서울은 지난 6라운드 제주전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 여파로 반쪽 스쿼드로 나섰죠. 반쪽보다 더 작았던 것 같아요. 네, 좋게 표현해서 반쪽인데 네, 확진됐던 안익수 감독부터 스텝, 선수 대다수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적 시장 막바지엔 전북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한순규를 영입했고요. 수비형 미드필더 조지훈과 등록을 하고 공격수 박동진을 결국 남겨두는 선택으로 활용 가능한 옵션을 늘렸습니다. 벤 할로란도 정상 훈련을 하고 있어서 교체 7장까지 꽉 찬 느낌을 줄 것 같습니다. 이걸 안익수 감독이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진호영, 우리 진호영으로 잡았는데 포항 주장이죠. 신진호 선수를 말하는 겁니다. 신진호 선수, 저도 제주 전주훈련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기자회견에서 김기동 감독처럼 정경기 풀타임 출전하고 싶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7경기 만에 깨지게 생겼습니다. 앞서 6경기에서 모두 풀타임 뛰고 있었는데 지난 울산전에서 받은 경고가 5번째 경고. 그래서 이번 서울전에는 누적 경고로 벌써 빠집니다. 거의 매 경기 받은 건데 선수 개인도 아쉽겠지만 팀도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진호가 굳이 뭐 이름을 붙이자면 하드워커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겸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네, 이렇게 하는 역할이 정말 많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대체를 사실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23세 대표팀 차출에서 돌아온 이수빈이나 아니면 라이트백 박승호를 올리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네 번째 포인트는 외국인 선수들아 힘을 보태줘로 잡았는데 지금까지 포항이 8골, 서울이 5골, 포항이 더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양 팀의 공통점이 있다면 아직 외국인들의 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포항은 임상엽, 허용준이 각각 3골씩 넣어주고 있지만 최근 3경기에서는 도움에 의한 득점, 그러니까 만들어서 넣은 골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 점이 분명 아쉬울 것 같고 서울은 2골 이상 넣은 선수가 조용국 1명입니다. 화력 자체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K리그 팀들이 외국인 공격수든 윙어든 데려오는 이유는 보통 공격 포인트잖아요. 맞아요. 그런 점을 볼 때는 외인 효과를 양팀 모두 보지 못하고 있고 포항은 일단 울산전에서 완델손과 모세스에게 첫 기회를 주면서 앞으로는 좀 출전 시간을 늘려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모세스가 울산의 레오나르도처럼 좀 빠르게 자리를 잡기를 좀 바랄 것 같고 서울은 팔로세비치가 좀 늦게 터지는 감이 있는데 이제 그만 침묵을 멈추고 가마차기 능력을 뽐내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윙어인 벤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네, 마지막 포인트는 자연스럽게 키플레이어가 될 것 같은데 한승규와 고영준을 하겠습니다. 일단 한승규 선수는 이적 직후여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반전이 필요한 팀 사정 그리고 팔로세비치의 최근 폼 고요한에 쏠린 어떤 부담을 고려할 때는 기용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저는 키플레이어로 잡았고 한승규가 들어갔을 때 서울 공격이 어떻게 빨라지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일단 오피셜 영상을 통해서는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네, 고영준은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골 빼고는 다 보여주고 있다. 네, 울산전에서도 하드캐리 했는데 득점이 아직 나오지 않는 건 선수 본인이나 감독에게도 아쉽겠지만 골 외에도 문전 침투 능력을 통해서 포항 공격의 날카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경기의 키플레이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경기에 왜 이렇게 좀 신경을 썼냐? 바로 스카이스포츠에서 생중계하기 때문인데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예측해 보겠습니다. 서울 하겠습니다. 신진호 공백과 한승규 가세가 미칠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저는 포항 하겠습니다. 이 오랜만에 홈 경기 딱 하면 동기부여 남다르거든요. 지난 수원 FC가 첫 홈 경기에 승리한 것처럼 그렇죠. 포항도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자, 7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본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역시 한국 축구의 힘 어디입니까? K리그. 맞습니다. 잊지 마시고 날씨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 주말 다 같이 축구장에 찾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의치 않으면 TV로 K리그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마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